감내해주고 계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식당, 카페, 학원 등의 문을 닫지 않고 지켜내려면 운영자, 이용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과연 완화할지 최종 결정이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상누락 신고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176명, 지금 9일째 100명대인데 계속 내려가는가 싶더니 조금씩 숫자 늘고 있어요. 100명대이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8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8일까지는 계속 줄어들었고요. 8일 날 136명에서 156명 그리고 155명 오늘 176명까지 늘어났는데 네. 이런 수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말씀한 2.5단계를 과연 중단해야 될 건지 아니면 연장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부정적 사인, 긍정적 사인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방역 당국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연장할 때는 조금 일찍 발표를 했는데 이번 연장건에 대해서는 아마 주말까지 고민을 깊이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추이들을 보고 나서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약 20여 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서울 포교소 같은 경우도 20명, 그리고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51명, 수도권 산악모임 카페에서 35명, 그다음에 충남 금산군 요양원도 9명인데 이 중에 한 분은 또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N차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어서 과연 2.5단계를 중단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100명대로 떨어진 게 9일째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산발적 집단 감염 얘기하는 것도 지금 9일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악 모임 카페에서 이틀 새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밖에서 감염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뒤풀이 같은 데서 또 감염이 된 건가요? 일단 뭐 그 안에서 이제 산악 등반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지 뭐 식당에서 호프집에서 뒤풀이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지까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되면서 실내 헬스장, 뭐 실내 골프 연습장 못하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야외로 많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야외가 실내보다는 좀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등산 모임 이렇게 온라인 산악 카페 같은 데서 등산을 여러 명이서 같이 가다 보면 등산은 사실 좀 힘들죠. 그래서 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하는 분들 그렇죠. 많습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딱 등산만 하고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끝나고 꼭 보통 뒤풀이를 하는데 이번 이 산악회에서도 호프집에서 뒤풀이를 했단 말이죠. 뒤풀이 할 때 마스크 쓸까요? 맥주를 그러니까요. 마시고 할 때는 썼다 벗었다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뭐 사실 대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비말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야외는 좀 안전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이건 역시 뭐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적 35명이고 오늘 6명, 어제 14명에서 이틀 사이 20명이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전의 한 식당을 매개로 한 그 집단 감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처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 건강식품 설명회에서 네, 시작이 맞습니다. 됐죠. 지금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총 51명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 건강식품 설명회 참석했던 분이 한 분이 이제 가양동 식당에 찾아갔고 이 식당에서 그 이후에 식당 사장이 옮게 되고 그 다음부터 10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중구 사우나에서 8명, 또 외환거래 설명에서 8명, 동구 식당에서 18명.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시작을 해서 그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곳을 다니면서 계속 그 조그만 소규모의 집단 감염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게 지금 13일째거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완료되는 주말을 목전에 두고 있어 더욱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방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주고 계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숫자가 쭉 빠지고 있으면 아마도 거리두기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확진자 수가 첫째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감염 경로를 불분명한 비율,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감염 재생산 지수, 그리고 수도권 주민 이동량 등이 고려 대상인데 이 중에 감염 재생산 지수하고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줄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의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퍼센테지인데 1 이하로 내려가면 잘 되고 있는 거고 1 이상이 되면 이제 한 명 이상을 또 감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까지 계속 1 이하로 떨어진 상태예요. 이건 좋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 주민 이동량도 아시는 것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5단계 되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감염 경로 미파악자 퍼센테이지가 22.9%예요. 근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안전하기보다 통제가 잘 되는 수준은 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괴리가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진자 중에 관리 대상, 즉 자가격리자 중에 경로를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확진된 숫자가 몇 퍼센트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80% 미만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미파악자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방역 막내 관리 비율도 높아서 나머지 두 개가 좋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쉽사리 좀 단계를 낮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 다만 단계를 낮추지 않았을 때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보상 이런 부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전국적으로 2단계입니다. 사람들끼리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다음 주부터 연다. 네. 지금 올림픽도 뭐 연기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굳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14일부터 21일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전국 기능 경기대회 광주 선수단은 9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는데 사실 여기에 참가하는 대부분이 이제 고3 학생들입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이 여기 왜 참가하면요? 여기 참가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대기업 취업에 유리해지고요. 그리고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입상한 것을 가지고 대학 입학에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하면 되잖아. 근데 내년에 하면 지금 고3 학생들은 재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내년에 고3 학생 될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때만 왜 경쟁률이 2대 1이야? 그렇죠. 경쟁이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개회식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한다고 하고 다만 이 대회 기간 중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수도권 혹은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현재 2.5단계가 지금 최고지 않습니까? 3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회를 중단하고 그 전에 만약에 3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는 대회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현 상황으로 봤을 때 3단계까지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지난달에도 대관령 마라톤 대회인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굳이 열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도 대입 관련 때문에 이 대회를 맞습니다.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고등학생들은 고교 선수가 97명 정도 출전을 했는데요. 여기는 여기서 뭔가 입상 경력이 있어야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일반부 선수들도 157명이나 있는데 이제 일반부 선수도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이 대회가 계속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내년에 재계약할 때 뭐로 하죠? 근데 재계약하려면 이 전에 입상했거나 내 이 성적 같은 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마라톤 대회 역시 그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들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뭐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더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얘기해 보죠.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내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신임 관리청장한테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정은경 청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당장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또 멀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또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코로나19의 극복과 또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임명장 수여를 대통령이 직접 가서 현재 가서 직접 줬다고 하는데 이제 청으로 승격되게 되면 어떤 것들이 크게 달라진 겁니까? 일단은 지금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네. 그런데 일단 중앙행정기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 인사, 예산을 전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인 감염병들이 이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염병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연구, 실태 조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네. 또 지역 대응 체계 역시 지금 6개 시도에 전담 조직이 있는 것에서 권역별 5개 질병 대응 센터를 만들고 또 전체 시도에 전담 조직을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병 연구 조직 역시 이제 국립감염병 연구소로 이제 확대 개편되는데 또 하나 큰 건 이제 이게 질병관리본부로 그냥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예산이 8,171억인데 이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의대생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이 지금 동맹 휴학은 지속하고 있고 지금 국가고시 거부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의대협이라고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대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동맹 휴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휴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건 계속 간다라고 결정이 된 상태고 국가고시 문제를 본과 4학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고시는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더 이상의 접수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접수 기간을 2번 연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험 기간도 일주일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공정의 문제, 즉 공평성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고시를 보는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차원에서 더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의대생들 관련된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과대학 4학년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걸 계속 거부할지,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거부를 해서 시험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면 다시 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지를 결정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결론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뭐 학교 쪽에서도 학생들한테 지금 간곡히 지금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빨리 학교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